맞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들 오늘 시장 상황들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략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전부 다 박수와 함께 시장 상황 시황 출발합니다. 그래도 요즘엔 익절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아직 우리 가족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절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시장이 조금씩 이제 풀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좋습니다. 맨날 큐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종합주가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흐름 부분들을 보기 위함이에요. 물론 종합주가지수가 흐름이 안 좋다고 해서 종목들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렇게 주가가 막 너무 세게 이렇게 강하게 맞잖아요. 강하게 맞으면 전체적인 시장이 눌림이 있기 때문에 동종목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도 재차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는 거고요. 오늘은 해외 시장을 조금 보면 해외 시장 쪽에서의 이 중국 시장 부분들, 중국 시장이 잘했어요. 그래서 바닥을 조금씩 얘네들도 탈피가 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까지 영향을 좀 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부분들이 요 근래 들어와서는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서 단기 조정은 받았지만 그 역할을 좀 잘 끌어올렸다라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전자도 마찬가지 뭐 단기간의 바닥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와 반면에 다른 쪽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업황군들도 같이 조금씩 염두해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모비스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자동차 섹터 부분이죠. 맞죠? 자동차 섹터 부분들이 요즘에 뭐 수소차에 대한 역할들 많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숨은 또 재료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뭐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전기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부분들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한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 이런 것들도 꼭 계좌에 좀 넣어 놓고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계좌 부분에서 이런 관련성 있는 기업들이 없다면 좀 더 포트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 조정받은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즉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화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뜻할 것 같습니까? 여기 변화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변화의 의미는 과연 어떤 뜻을 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네, 기라기님, 갑부로 거듭나기님 어서와요. 첫 번째는 시장 변화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움직임이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이나 또는 뭐 거래의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심리적 부분들이 위축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거래량들이 점차 줄어들겠죠. 평소 거래량보다는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악화되니까 어떻게 돈에 대한 것들이 자금 회전 부분도 빨리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 출현된다.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업황들이나 업종들이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역할도 될 수 있다. 즉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하는 것은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여기 공감되시면 1번. 시장이 변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시장을 살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나가는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수급은 변하고 있는가? 살려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에 대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 자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뭐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어제 오늘까지는 좀 매도가 됐어요. 근데 기존에 매수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번 주 목요일은 뭡니까? 목요일 날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 있죠? 그렇죠.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인데 기존에 뭐 많이 맞아가지고 뭐 특별하게 더 주가를 눌리고 뭐 뺏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옵션만 만기예요. 선물 옵션은 3개월 한 번씩 만기고, 그래서 선물자 빼고 만기. 그렇죠? 그래서 기간별 집계에서는 약 2달 동안은 약 4조 6천억 정도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 근래에 좀 매도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것은 4조 6천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더라. 근데 웃긴 거는 연기금도 봐요. 연기금도 장기로 관점을 갖고 있는 이 투자 자체는 맞죠? 투자에 대한 이 운영체제 부분에서는 매수로 진행되는 것이 여전히 진행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이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연기금하고에 대한 부분과 투신, 보험, 뭐 증권, 금융투자 부분들 다 틀려요. 각자의 다 자기의 나름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연기금들은 좀 장기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하나 볼 게 있어요. 과연 그러한 수급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가? 뭐 요즘에는 뭐 대북에 대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 얘기가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맞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2차 정상회담 부분들이 또 있고요. 북미에 대한 것들. 근데 요거는 또 보니까 중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핵 수석 대표에 대한 회동이 좀 나왔네요.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것들. 초록공간이 어서 와요. 비핵화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들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 발짝씩 가고 있다는 것은 느껴져요. 맞죠? 그래서 한 발짝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 변화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 시장 자체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느냐?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요? 요즘에 급등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나른가뿐님 어서와요. 항상 뭐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뭐 수소차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주, 신약 개발, 제약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주가가 단기간에 막 급등이 나올 때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기대감 부분들에 대한 거죠. 가능성에 대한 것들. 그렇게 시장은 항상 조정이 됩니다. 조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투자를 할 때 사실상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대감도 좀 필요합니다. 기대감도 있어야 수급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먼저 기대감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형성 안 돼 있는데 수급은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뭔가가 될 수 있는 로드맵이나 그림이 그려져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니까 블랙록이라는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 자산운용사 자산 부분들이 꾸준하게 국내에 대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퀴즈. 과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최대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5% 지분 공시를 했어요. 퀴즈.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어떤 종목을 샀을까? 맞추시면 플러스 5점 갑니다.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뭘 샀을까요? 한설님이 제일 빨리 맞췄네. 삼성전자 샀대. 삼성전자를 5% 지분 공시했어요. 현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SK 없습니까? 하나 없어요. 그래서 블랙록 부분들을 보니까 블랙록 투자회사를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에 보면은 블랙록 펀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 변동일이 1월 28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죠. 5% 지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블랙록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IT 부분에서 많이 좀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 주변에 있는 운영사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면 다른 쪽에서도 이게 분석이 들어가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들어가네, 여기도 들어가네. 야, 우리도 따라가. 여기도 따가, 여기도 가 하면서 같이 가는 현상이 많다. 우리 기관 투자 똑같아요. 미래에셋 자산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신형 자산 운용도 있고, 맞다.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쭉 꾸준하게 사게 되면 특정한 또 자산 운용사들도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추세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 자, 공감되시면 1번.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사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또 조정하고 또 많은 물량이 팔게 되면 조정을 하죠. 그러면 또 많은 물량에서 또 누군가 또 사게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조정이라는 것이 왜 나오고 상승이라는 게 왜 나올까? 이런 게 안 궁금했습니까? 그 조정은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조정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손목이 바뀌면서. 그렇죠? 그래서 파는 사람과 그렇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투자가 이제 진행될 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가가 싼 자리에서는 결국은 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조정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국면이다라는 거. 2달 동안은 거의 사조천에서 매수했죠. 잘했어요 진짜. 그 다음에 그렇지, 집노조스 얘기 나왔죠. 그래. 맞아요. 요거 얘기한다는데, 집노조스 부분들이 뭐 지금 방북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초청받으면서 얘기 나오면서 이제 관련성 있는 주식들이 급등했죠.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했나요? 집노조스 형님, 로조스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받으면 형님이 되는 거야. 근데 로저스 때문에 나중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왼수 되는 거지, 왼수. 왼수 되는 거야, 왼수. 옛날에 포스코 그랬다는 거야, 포스코가. 2007년에 포스코가 주가가 진짜 단기간에 미친 듯이 갔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포스코. 07년에는 진짜 포스코가 이제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포스코가 진짜 멋있었다니까. 이게 진짜 개별주 같이 이렇게 소형주 같이 이렇게 막 날아가 버려요. 막 날아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요. 그 당시에는 15% 상한가였는데 이때가 거의 13%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이렇게 못 날아가요. 삼성전자가 막 15%씩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20% 날아가는 거 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샀다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더 급등했어요. 워렌 버핏이 나와서 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빨리 폭락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반등이 주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했으니까 뭐 회사가 망하겠냐 하고 그냥 버팅기다가 어떻게 뭘 맞았습니까? 아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고 있는데 나도 그냥 보유하고 있지 뭐 해서 가다가 뭘 맞았냐? 이거 리먼 사태 맞은 거 아니에요, 이제. 리먼 사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6만 원짜리를 어떻게 28만 원까지, 이게 더 빠졌잖아 이거. 23만 원까지 갔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중다고 난리 났죠. 포스코 여기서 많이 샀어요. 60만 원대, 50만 원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요. 여기에 밑에 출발했던 이 하단부까지 다 빼버려요. 무섭죠? 주식 이렇게 무서운겨. 로저스 형님이 나중에 이거 하나 만들 것 같은데 그때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다 빠져나가야 돼. 그 다음에 농업 관련주 경농이 많이 갔지. 경농이 많이 갔어요. 경농은 진짜 가치주예요. 가치주. 경농은 진짜 한수가 센터장에 있을 때 12년 13년도에 이거는 계속 투자해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계속 하세요. 지금 이렇게 생긴 종목들 많이 있지 않나요? 소형주 중에 약간 이렇게 막정, 약간 계륵같이 생긴 놈들, 요렇게 생긴 놈들 많이 보이나요? 보인다 1번, 안 보여 2번. 다 소형주면 요러지 마요. 요즘에 이런 것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게. 그럼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닥에서 꾸준하게 사 나가야지. 사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뭐 경릉도 요즘에 좀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아까 누구예요? 그렇죠. 용두봉님. DLSR 제강이 올라왔어요. 골든타임님? 요즘에 씨 뿌리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 아주 씨 뿌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생겨. 잘 키워야 돼. 특히나 이번 장에는 잘 키워야 돈 된다. 자, 지금 한 10년 만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경기 사이클 부분에서 조정 크게 받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다시 또 나오는 부분이라 이제는 좀 잘 키워나가야 돼요. 예, 키워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봐봐요. 예, 지금 DS 해강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DS 해강을 거의 16년도에 요 라인에서 많이 샀어요. 요 라인들. 요 라인에서. 여기서 계속 많이 모았던 종목이에요. 요 과거의 후기 보면 여기서 이 계좌 공개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는 대선주를 탔습니다. 대선주.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퀴즈. 퀴즈. 대선주 누구 탔을까요? DS 해강은. 투자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몰라요. 몰라. 검은의 민도 금방 하시네. 문재인 대통령 탔죠. 근데 한 번도 이 종목은 대선주를 탄 적이 없어요. 대선주의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 12년도에 대선주가 정말 이뻤는데 이때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 뒤에서 걸려. 뒤에서. 그러니까 즉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후발주자. 문재인 대통령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련주로 급등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수가 대선주로 먼저 봤을까요? 한수가 대선주로 먼저 봤을까? 뭘 먼저 봤을까요? 가치. 또 뭘 먼저 봤을까? 요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샀잖아요. 이거 첫 번째 가치. 가치도 봤죠. 그죠? 첫 번째 가치. 막 불러봐요. 왜냐면 지금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때 봤던 생각들을 조금 빌어서 그런 유형들이 비슷한 유형들을 찾아 나서면 되겠지. 맞죠? 왜? 역사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돌고 도는 부분이니까.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집 좋다. 매집.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량. 다 좋네요. 다 좋아. 근데 하나 빠졌어. 적혀있네. 성장이네. 가치 성장이네. 성장. 성장성이 적혀있네요. 예. 성장성을 먼저 본 거죠. 성장성. 다 나오네. 성장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이때는 대선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나올 당시였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나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 문재인 관련 분이다 하니까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기업에 대한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이 종목은 제가 2008년부터 봐왔으니까요. 2008년부터. 오래됐죠.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가 1,700원대였어요. 1,700이. 여기도 바닥이죠. 지금 와서 보면 바닥이지만 여기 투자할 때는 진짜 바닥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있다고. 왜? 그 당시 리먼 사태 때문에 시장이 원체 힘들어가지고요. 원체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가다가 이게 좀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못 질러요. 절대로 많이 못 질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답을 아니까 야 그때 엄청 질렀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질러요 못 질러요? 지를 수 있지 왜 못 질러요? 하시는 분이 혹시나 오늘 계신다면 10월 30일 날 그러면 많이 질렀습니까? 이번 10월 30일 날 여기 10월 30일 날 많이 질렀어요? 여기서? 못 질렀지? 도망간다 바빴을걸? 도망간다 바빴을걸요? 안 그래요? 못 질러. 안 돼.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꾸준한 데이터가 정말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살 수는 있습니다.
단 지른다는 표현보다는 투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가격에 나는 투자할 수 있겠다. 왜? 그 기업을 10년 동안 바라봐 왔으니까 그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몇 년도에 실적이 좋아지고 몇 년도에 좀 악화됐지만 지금 주가는 이렇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 쌓이는 부분에서에 대한 가치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재무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에 대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을 꾸준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했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이 기업은 좀 더 이제 시장에는 인정받겠구나 아니구나는 조금 이해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S형은 일단 성장가치 부분들도 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가치 이후에는 뭘 봤냐면은 이제 실적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매집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매집을 봐야 돼. 그러니까 소형주는 매집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에 대한 급등이 굉장히 나올 수 있다. 단점이 있어요. 매집된 종목들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엄청나게 흔든다. 이해되시면 1번. 엄청나게 흔드는 거야 아주 그냥. 죽겠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흔들대는 게 아주 나쁜 놈 새끼들 아주 그냥. 매집 다 해놓고 그냥 굉장히 흔드네. 왜 흔들까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왜 매집된 거는 왜 그렇게 흔들까? 그 답을 모른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번 장에 돈 못 벌어요 그러면 많이 흔든다는 거. 맞죠? 많이 흔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뒤에서 아주 그냥 급등 나오는 거지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쉽게도 요 끝에까지는 못 갔어요. 우리는 막 상 나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는 얼마냐면은 3,800원에서 4,000원입니다. 엄청 싸게 샀죠. 남들은 그 얘기 문재인 관련주 해가지고 얘기 나올 때 여기 위에서 막 8,000원대 여기 샀어요. 우리는 거기보다 어떻게 2배나 싼 4,000원대 사는 거예요. 빠르기는 여기서 사는 게 더 빠르죠. 근데 리스크를 어떻게 더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리스크를 좀 적게 걸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의 방법이죠. 맞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된다는 거지. 나도 성국님 어서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수익 부분을 줬던 부분이에요. 이 종목이.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매도하고 여기 바닥에 샀기 때문에 단기간 이게 30%씩 나와요. 이게 아침에 나오면은 하루에 16%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놓은 상태에서 딱 나오면 30% 나와. 그리고 제자리 들어오면 또 매수해. 이거는. 한 2번 정도는 매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고 오늘 DS 강의 물론 이제 상 나왔는데 DS 강의 상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뭐 짐노스에 대한 방북 소식에 이제 갔습니다. 예, 상 갔는데요. 예. 대신에 이제 요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지만은 요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섹터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DLS 강이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이제 관여가 됐죠. 예.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DSR도 있습니다. DSR 같은 기업이에요. 예. 같은 기업. 예. 이것도 이제 상 같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덜 빠지는 자리 있죠. 덜 빠지는 자리에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도 여전히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내화물 쪽에서 나왔습니다. 내화물. 예. 내화물 쪽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들이 소형주 뭐가 있을까요? 내화물 쪽에 나왔어요. 나도 성공님, 나는 가쁘님. 아이고 필명이 엄청 헷갈리네. 한국내화도 좀 나왔죠. 한국내화도 이게 거의 뭐 대북성 부분의 이야기와 실적 부분이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걸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용으로만 가던 것보다 뒷받침될 수 있는 실적도 같이 연결된다. 물론 이제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 예. 상승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작년에는 모든 경기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래도 실적 전환이 꾸준히 된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의미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화물에서는 한국내화하고 동국아레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국아레나스. 동국아레나스 오늘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넘어섰어요. 넘어섰어.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이 가치를 좀 찾아가는 시장이 연출된다는 거. 지난번에 모닝스타님이 막 이거 물어보셨죠, 이거. 잘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고생 엄청나게 많이 시켰잖아요, 이거. 아유, 징그러운 새끼들 아주 그냥. 그래서 매집이 된 종목들은 주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봐봐요. 다 이런 것 다 매집 아니에요, 이런 것들. 뭐 하려고 얘네들이 상을 만들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부분들도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아마 이제 보유되신 분들은 내일 단일가가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일부러 거래를 많이 튀었어요. 일부러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맞죠?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요. 단일가 매매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단기 과열 장치에서 그죠? 단기 과열 장치에서에 대한 거래량이 발동 사유는 그죠? 단기 과열 종목에서 지정 요건에 대한 충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3거래일간 이제 발동일은 2월 13일 내일부터 15일까지 30분 단위로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안달복달 나겠죠. 맞죠?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러면 김노수 방북으로 지금 현재 자원개발 얘는 또 자원개발로 걸렸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관에서하고 한국내화 뭐 지원 지금 북한의 지화 강물 개발 시에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기 이제 급등이 나왔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 얘기 나오기 전에 얘가 대한 갖고 있는 이 가치 부분이에요. 가치와 플러스 매집입니다. 소형주는 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할 수 있는 힘만 키우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기준의 나의 가치 맞죠? 내 기준 플러스 매집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판단 여기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 못 믿으면은 여기 떨어졌을 때 전부 다 손절합니다. 근데 모니스타님도 봐요.
손절 안 했으니까 끝까지 간다고 보는 거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끝까지 간 부분이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저렇게 얘기 못하고 어디서 손절했던 매도가 나왔겠죠.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근데 중요한 거는 소형주가 나올 때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체로 다 나오잖아요. 단체로. 지난번에 동관에서 계좌 나왔죠. 오늘은 거의 80%까지 나왔겠네. 80%까지. 좀 있으면 이제 100% 찍겠어요. 그럼 이제 이 섹터는 다음 섹터로 가는 거예요.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뭡니까? 오늘 한수가 여러분에게 동구가네스에 대한 부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동구가네스에 대한 부분하고 유형들이 비슷한 애들이 이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다고 벌써 얘기 나왔으니까 벌써. 맞죠? 그러한 유형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보는 가치 부분하고 플러스 매집에 대한 것들. 요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다 보여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경력 부분들을 좀 적을 때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차트를 좀 도구를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왜 차트를 읽어야 되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들이 다 지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흐름을 읽는 것은 보는 것, 즉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즉 활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차트가 안 맞아요. 다 깨지고 뭐 저점을 깨고 막 깨고 내려가서. 근데 지금은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지금은 투자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요. 거의 종목들을 바닥에 깔아놓던 것들이 11월달, 12월달 깔아놓던 것들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지금. 다 올라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투자할 때 필요한 도구다. 아시겠죠? 가치 분석은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의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많아요, 적어요? 거의 다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다. 맞죠? 한수도 그랬으니까요. 그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거 안 하고 먼저 투자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거의 다 백발백중 깨지는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고 나니까 왜 깨지지?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료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뺏기는 것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뺏기면 그걸 찾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적게 뺏겨야 돼요. 적게 뺏겨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왜냐면 회생 불응을 할 정도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빼앗기면 찾아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신용이나 미술을 쓰지 말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흐름을 알다님 어서 오세요. 오늘 늦으셨네요.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이 뭐 여기저기 다 올라요. 지난번에 KCTC도 얘기했죠. 오늘 또 신고 났어요. 오늘 또 신고 났고. 근데 좀 더 제가 더 약간 더 기쁜 거는 여기 계시는 지금 나는갑부님 있잖아요. 나는갑부님 이제 자녀분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못 믿어했어. 주식시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10월달 11월달 정말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씩 어떻게 50%짜리도 만들고 80%짜리도 만들고 70%짜리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 자녀를 주식 투자를 시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좀 더 주식 투자가 재밌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좀 더 제가 더 좋아요. 물론 자금이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로 하면서에 대한 과정들을 가는 거지. 그게 저 더 기뻐요. 또 KCTC는 배당도 주거든요. 그럼 배당금 4월 달에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걸 가지고 배당금 받으면 따님을 맛있는 걸 사줘. 제일 먹고 싶은 거. 그죠? 그 정도 되니까. 배당금 여기 근처에 받은 거 많거든요. 4월 달 되면 배당금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한 거는 작년보다 올해 배당금은 더 많습니다. 무시했어요. 와, 이 무시만 안 되는데 왜 엄마를 왜 무시해? 에? 10달 동안 배불러 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게 나왔더만 하지만. 예. 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안 그래도 한테 손다 했어요? 아, 그래요? 맛있는 소고기 사주세요. 예. 소고기. 근데 동종목도 마찬가지예요. KCTC도 이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흔들었단 말이에요. 엄청 흔들었죠. 예.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것들이 뒤에서 나온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믿지 못했던 기업이라면은 이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아내요. 우리가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의 믿음을 갖고 투자를 했던 그 기초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잘했어요. 맞죠? 설령 만약에 흔들렸던 분도 다시 여기서 재추천했으니까. 재추천. 또 추천했던 부분이니까. 만약에 추천해가지고 당했어도 또 올라갈 때 또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잘 따라오셨으니까 맞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안 팔고 여기 들어오니까 좀 아깝죠. 4,300까지 갔다가 하단부가 4,500까지 오니까 여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라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해한다면 이거는 보유해라 하니까 오늘까지 더 넘어갔단 말이에요. 좀 더 키워보시고 아무튼 요번에 뭐 집노주스가 방법까지 가면서 물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시장은 참 웃겨요. 진짜 안 될 것 같고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조금 될 수 있는 가능성만 높이게 되면 막 돈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만약에 고평가에 대한 관점이라면 조금 시장에 대한 분석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이미 조정을 다 받은 상태니까요.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맞죠? 기대감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막 기대감이 있다. 이런 건 조심해야지. 그런 건 조심해요.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요 단기 조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의 승인 받고 FDA 승인 받고 신약 개발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와 셀트리온 최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면 1번. 근데 지금 시국은 여기서 나가는 시국이잖아 지금.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는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2차에 대한 결과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에 대한 정상회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 조금 돈을 더 불러올 수 있는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맞죠?
그 내용으로서 변할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하게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소형주는 더 움직여요. 작년부터 한수가 그 얘기했어요. 대형주보다 수익률은 누가 많이 낸다? 누가 많이 낸다고 했습니까? 소형주가 크다고 했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키케아 반등 좀 나오죠. 이거 나올 때 다른 건 100%씩 나와. 100%씩. 게임이 안 돼요 아주 그냥. 이번에 한창진이 나온 거 봐봐요. 시장이 나쁘고 좋고에 따른 필요 없어. 아주 그냥 주가 그냥 들어버리 바로. 야 멋지게 갔습니다 아주 그냥. 물론 뭐 황견씨라는 테마주가 타면서 이제 갔지만 중요한 건 오늘 실적 나왔네. 실적도 나왔네요. 작년보다는 좀 못 벌었네요. 못 벌었지만은 그래도 적자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 근데 이 동종목도 봐봐요. 이 조정했던 이 기간 보세요. 즉 이 기간에서는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맞죠? 근데 보통 투자들은 막 급등 많이 하면 뒤에서 사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어떻게 결국은 다 털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털리는 자리를 공략해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지 아주한테. 여기서 털릴 것인가? 여기서 털릴 것인가? 어디서 털릴 것인가? 털리는 자리에서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이번 장에 돈을 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냥 장중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각자 종목들이 다 틀려요. 어떤 종목은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팍 뺐다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한 번 더 뺐다가 두 번 돌리는 종목이 있고, 그렇죠? 다양성이 있죠. 어떤 종목이 안 빠져 계속 옆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야 그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패턴이라고 그러죠. 패턴. 요즘엔 제가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조금씩 먹혀 들어와서 그래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뭐 어떤 패턴이 나오면 주가에 대한 강도가 세다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패턴 중에 강한 패턴이 있어요. V자에 대한 패턴도 있고 W자도 있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수가. 그렇죠. 골륜타이님, 야 제일 빨리 주셨네. 플러스 5점 갑니다. VIP 가족분들이 빠르네요. N자 파동이 나오면 이거는 조정 파동, 즉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휴식 기간이란 말이에요. 휴식 다 하고 넘어갈 때는 에너지가 충전된 거예요. 그래서 N자 파동은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자 파동이 진행이 되면 시장은 좀 더 강해진다. 아시겠죠? 고참이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년 미만이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패턴들도 하나씩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N자 파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박살입니다. 즉 시장이 뒷받침될 때에 대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N자 파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피라미딩 기법. 피라미딩 기법. 요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피라미딩이 뭐예요? 피라미딩을 뭐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없나? 추매. 그렇지. 추가 매수가 추가 매수인데 추매인데
어떨 때 추가 매수해라? 물타기. 돌파할 때. 상승 추세. 그죠? 상승 추세에 추가 매수해라. 요겁니다.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는 물타기를 많이 하죠. 맞죠? 상승 추세에 이제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도 이제 물타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니까. 피라미딩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게 맛있는 시장이에요.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그렇게 시장이 조정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반등시 다 파는 사람들 있죠. 반등시 파는 사람들까지의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갔어요. 다 받아가면서 주가를 땡겨 나가는데 아주 무서웠습니다. 내려갈 때도 무섭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상으로 수익이 나면 그것도 무섭습니다. 안 느껴봤죠? 한수는 느껴봤으니까. 폭락을 맞고 포기할 자리였는데 반등 조금만 나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더 이상 나오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번 장도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생각만 해도 따뜻해져요. 한수님. 근데 아무거나, 이때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질르면 안 된다. 될 수 있는 것만 질러줘야 돼요. 될 수 있는 것만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포트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매번 고민도 하고요. 투자의 생각들을 지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주가 빠질 때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면 지금은 좀 더 집중력을 가다듬어서 출발하는 라인으로 꾸준하게 살아나가시라는 거. 진영님 어서와요. 그리고 요즘에 소형주 부분들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우리 뭐 다른데 분들도 후기분도 많이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도 이번에 뭐 설 보너스 부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DKDNI, DKDNI가 이제 매도되면서 한쪽은 74%네요. 74%. 다른 한쪽은 54%.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수익률이 적은 데가 비중이 많았나봐. 그러네. 비중이 좀 있었네요. 그죠? 주식 수는 안 나오네. 수익률이 작은데 수익금이 더 많아. 130만원. 요거는 74%인데 70만원. 맞죠? 지난번에 한수가 여러 번 얘기했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수익금. 결국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지. 수익률만 엄청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주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동군에서 올라왔으니까 오늘 동군에서 올려놓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지난번에 우리 고참님이 올려주신 것들. 요즘에 뭐 파워로지스도 올라왔고요. 더 올라왔는데 파워로지스는 더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KCDC도 동관에스 있네요. 더 올라왔겠네요. 동관에스는 오늘 20%까지 갔다 했으니까 80% 갔다가 좀 내려왔겠네. 나중에 이제 계좌 다시 더 공개가 되면 아마 금액들이 한 이제 뭐 300만원, 400만원 돼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많이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이제 고참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고참인들이 시장의 어려운 부분에서 좀 이제 괜찮아지는 부분에서 진행되었을 때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1년 뒤에 봅시다. 1년 뒤에 이 전체 수익 부분들이 전체 계좌 수익이 얼만큼 변했는가. 맞죠? 수익 부분들. 그리고 수익금도 당연히 이제 따라오겠죠. 그래서 기간별의 수익 부분들을 과연 나는 얼만큼 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체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기간에서 이 기간까지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들이 증가시킬 수 있다면, 즉 시장이 움직일 때 전체 계좌가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시장은 움직이는데 내 계좌는 안 움직인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중 부분들과 좀 더 공부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진행님 요즘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지난번 조정파동에 굉장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무방에서 진짜 뭐 약간 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약간 던졌거든요. 맞죠? 시장 막 힘들 때 진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그래도 한 가지씩 변화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좀 웃음도 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더 축하드려야지. 박수 보내야 되겠네. 본전하고 수익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 포기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나 포기 안 했어요. 한수님 그때 나 맨날 그냥 죽겠다고 맨날 채팅창에 썼는데 나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야, 그래도 누구의 덕분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잘한 것보다 남의 덕으로 돌릴 수 있는 거. 많이 변하셨네요. 옛날에는 나만 힘든지 알았잖아. 시장 투자자 중에 이 세상에 나만 힘들지 알았잖아. 맞죠? 손실 나면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꼭 나만 힘든 것 같아. 근데 시장 빠지면 다 힘들어요. 누구는 안 힘들어? 다 힘들지. 갑부로 거듭나기님도 요번에 우리가 지금 한 4일 됐단 말이에요. 일주일째네, 일주일째.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지금 힘들어. 여기서부터 투자했거든. 여기서부터 투자하니까 힘들지. 아우 죽겠어요 하면서 이제 한수한테 왔어요. 이제 갑부로 거듭나기님도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는 분들. 근데 여기서 투자하면은 사실상 손실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이번에 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몰라서, 주식을 몰랐으니까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눈에 좀 보이고, 그래도 포기 안 했잖아요. 포기는 김장 담글 때만 하라고. 맞죠? 특히나 이번 겨울에 힘들었잖아. 한수님 포기할까요? 김장 담글 때만 포기하는 게 아주 그냥 포기는 뭔 개뿔.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이번 장에는 다들 손실 났던 부분들은 다 복구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손실 난 부분들을 일단 복구하자. 그래야 복구해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익 내줍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번 장은 손실 난 부분들은 복구할 수 있어요. 여기 공감되시면 1번. 이번 장은 손실 난 부분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복구해서 수익 날 수 있어요. 충분하게.
힘들 내시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여기 힘든 분이 계신다면 복구할 수 있는 장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부분들. 일단 복구를 못했으면 복구하는 게 먼저고 복구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간다고 하지. 근데 복구 빨리 됩니다. 빨리 됐다가 바로 수익 나버려요. 진행이 안 그래요? 아이고 이 종목 진짜 복구 언제 될까 했지만 복구 되면서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아까 아난티로 요즘에 근데 아난티가 좀 올라가긴 올라왔어요. 예, 올라가긴 올라왔지. 근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면 사잖아. 그러니까 막 진노주스가 뭐 사위사로 뭐 온다 어쩐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죠. 딱 몰리니까 어떻게 개인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 그냥 갖다 다 때려버리잖아요. 옛다 너희들 다 해라. 나는 나갈란다. 너희들이 다 하라고. 단기 고점 되겠어. 복구될 땐 기분이 짱이에요. 힘들었던 종목이 마이너스 한 20%에서 복구되면서 수익으로 전환으로 50% 돼봐. 얘 안 느껴봤지? 이렇게 되면 기분 더 좋아. 기분 더 좋아. 지금 나는가 보니 그거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느끼고 있는 겨. 아이고 DK DNI도 아주 그냥 고생 꽤나 했잖아요 이거. 이거 마이너스 한 20% 났을걸? 20% 났네. 20 넘게 났네. 한 20%에서 한 20% 났겠네요. 쭉 빠져가지고 아유 죽겠어요 했는데 결국 다 복구해가지고 50% 나와버리죠. 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장은 사실상 우리에게 상당한 좋은 교훈을 준 거예요. 어떤 교훈을 줬냐? 무조건 버티는 교훈만 줬냐? 아니에요.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장이었어요. 항상 고통 뒤에는 배움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시장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배우는 게 좀 덜해요. 제가 지나와서 쭉 보니까. 왜냐면 시장이 좋으면 다들 내가 이제 공부한 것들이 이제 아는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장이 막 10월달처럼 막 부서질 때는 와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갖고 있으면 계속 빠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건 내려가든 끝은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끝에서 이 현금이라는 것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빠질 때 내가 아무것도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손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두려움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을 이번 장에 아마 다들 소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으면 1번. 이번에 장 빠지면서 현금에 대한 중요성 상당히 중요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 안 하신 분들은. 현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빠져도 시장 여건으로 빠지는 건지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 여건으로만 빠졌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기업을 믿어준다. 그 이유는 내가 매수한 기업에 대한 뭐가 있을 때가 보유할 수 있겠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뭐가 있을 때 보유할 수 있겠어요? 믿음. 또 투자를 하면서 믿음을
만 보고 투자한 건 아니니까. 투자할 때 어떤 분석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 맞죠?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는 그 매수한 이유가 아직까지 존재하냐 안 하냐가 보유하냐 매도하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가치가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매수한 이유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면은 주가가 더 싸졌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현금이 있다면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매수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사는 거겠죠. 네, 대성님 어서 와요. 많은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시장 부분들을 많이 풀었어요. 어려운 거 뭐 용어 쓰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풀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생소하다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목하지 않고 그냥 나홀로 그냥 투자를 막 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 매번 공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수한 이유, 그렇죠? 매수한 이유가 살아있다면 보유할 수 있고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장이 빠지던 올라가던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투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부분들과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을 좀 챙겨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장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 종목들 있죠?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전체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키워가는 데에 집중하세요. 즉 전체 계좌를 키우는 거에 집중하세요. 한두 종목의 부분들만 보지 말고요. 그래서 전체 수익률 부분들과 평가, 손익, 수익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하고 포트를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좀 꾸려 놓으세요. 지금은 시장이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지만 못 가는 놈들도 여전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시켜야 돼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뒤로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런 것들만 일단은 조금씩 포트를 변화시켜서 또는 현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라. 교체해야 오늘 주제를 잡았던 동구원에서처럼 좀 더 매집이 된 종목들 그리고 바닥을 잘 다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사 모아 간다는 거. 이번 장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또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까지 접수됐으면 전부 다 7번 눌러보겠습니다. 나중에 비싸게 사가서 더 비싸게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투자를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나중에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 때 하지 말고요. 그러면 결국 또 뒤에서 다 물려가 또 진단하고 힘들어진다고. 맨날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지? 일성건설인가? 지난번 작년 6월 달에 매도하고 4월 달이구나. 매도하고 이거는 매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사가지고 고생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물량 받는겨. 한수 물량 받지 마요. 한수 물량 받지 말고 같이 한수하고 같이 밑에 투자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1번으로 눌러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수 방송에 처음 왔어요. 얼굴 빼꼼 내밉니다. 필명 기억에서 박수 드리려고 해요. 아이고 형지마님도 오셨네. 아이고 형지마님도 고생 많이 했었어요. 우리 고참님인데 집에서 또 아이들 키우랴 공부하랴 계좌 투자하랴 주식 투자하랴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강연회 했을 때 만나 뵀는데 마지막 차를 한 잔 못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 남아요. 아이고 웨스티님 오셨고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웨스티님도 오셨네요. 자, 환희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요. 어느 종목을 매수할지가 가장 큰 숙제예요. 그리고 얼만큼 만약에 안산땡님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 선정됐어. 만약에 일성건적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알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또 막혀요. 종목만 알아도 또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얼만큼 사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얼만큼 살지를 알았어. 만약에 나는 100주만 사야 돼. 100주 샀어. 그럼 그 다음 또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얼만큼 보유할 것인가? 근데 그 단기간에 주가가 안 움직여요. 답답하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분석이 틀렸나?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야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힘들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바닥에 사놓으면 그냥 되는겨.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은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차트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수가 강의를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 추천할 때는 그냥 이거 사세요 라고 그냥 툭 던지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요? 매수에 대한 이유. 한수의 매수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다 공개해요. 같이 공유합니다. 저만 알고 그냥 사세요.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홀로서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홀로서기를 했을 때 저기서 사는 거는 알겠는데 저 사람 왜 저기 산 거지? 그럼 결국 여러분은 남는 게 없어요. 매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그걸 여러분이 한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냥 종목만 해가지고 대박 내야지? 혼자 못 끌고 간다니까. 혼자 못 끌고 가요 진짜.
아, 나 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 만약에 10월 달에 한 종목에 20% 30% 담으신 분들 과연 이 자리 지나갈 수 있었을까? 망하지 않은 삼성전자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 기간 과연 30% 질러가지고 이 기간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 저점 깨는데? 물론 가만히 있으면 손실에 대한 복구지만 이 구간은 과연 지나갈 수 있었을까? 남들은 종목들은 막 올라가는데 얘는 뒤로 뒤빠고 있잖아요. 이 기간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라면 그 기업을 완전 믿는 거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피라미딩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라미딩 하는 종목들은 피라미딩 하고, 그리고 계좌에 꼭 있어야 될 종목, 있어야 될 종목은 찍어서 얘기하던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들 포트를 좀 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뿐히 유방 들으면서 유방 들으면 금방 올라갈 줄 알았다고. 금방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오늘 오전에 샀던 종목은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 근데 요즘에 소형주는 조금 흐름이 좋아서 바닥에 좀 사놓으면 금방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 금방 올라가는 놈이 나왔고. 그래요. 이제 자기 차례가 와야,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에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 인정받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절처럼 주가가 엄청 빠졌다. 그때는 돈 들고 와야지. 근데 뉴스가 알죠? 말 안 해도. 이번 10월달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 2019년에는 더 안 좋아진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것도 또 많았잖아요. 그때 10월달에 도망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입할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손절했던 종목이 거의 다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죠. 내가 팔았던 그 자리보다 더 주고 사야 돼. 이렇게 되면 투자가 이제 꼬이는 거야. 이제. 그냥 믿으려면 처음부터 다 그냥 끝까지 다 받아버리든가, 아니면 일찍 도망가든가. 중간에 도망가면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즉 이런 말을 뭐 죽도 밥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 한수가 얘기했잖아요. 영두봉님. 한수가 뭐라 했어요? 예. 바닥이 오면 내가 뭐가 없어요? 내가 머니가 없다. 그러면 슬픈 현실이죠. 유유.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나는 바닥을 좋아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거기는 바닥이 아니야. 이 말 명언 아니에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돈이 많다? 거기가 바닥일까? 결국은 돈을 더 쓰게끔 하겠지, 시장은. 맞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가 바닥이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아요. 삐빠빠 룰라하면 어떻게? 거기가 바닥인가? 거의 보통 투자 많이 어떻게? 만약에 이제 100명이라 치면 100명 중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있었을까? 거의 뭐 1%도 안 되겠죠. 그래서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도 또 많이 배웠어요.
우리도 많이 터졌지만 터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현금의 중요성은 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성님, 순환매 매수란 무슨 말입니까? 순환매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지금 종목들이 지금은 현재는 소형주에 대한 타이밍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대형주도 나오지만은 대형주보다 지금은 소형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형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나의 또 업종들이 있겠죠. 소형주 업종도, 뭐 IT 업종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업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죠. 그런 업종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이제 다음 차례로 하나씩 뭐 이번에 뭐 소형주, 뭐 수소차 얘기 나왔으면 뭐 다음에는 뭐 제약주, 뭐 다음에는 뭐 대북 관련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순환한다 해서 순환매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돌아갈 때쯤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차 이쁜데 매수하는 순환매가 아니라 다음 섹터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에 길목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환 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섹터를 좀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내 차례 왔을 때 좀 일찍 사서 내 차례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가뿐히 아까 누가 1억 나갔다고?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넘어갔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만났지만은 우리의 지금 전략 메시지나 시장을 보는 관점들을 같이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흐름에 대한 맥락 정도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부분이 즉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시장이 좀 더 멀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좀 더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내일 시장은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바뀌는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좋은 밤들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자전거가 탄 풍경,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